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어서 카메라를 켰는지도 모르겠어요.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는 이제 지금 영상을 많이 올려드리고 하는데, 그리고 꿀팁들 드리고, 그 어디에서도 사실 들어보지도 못한 팁들을 드리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그러는데, 사실 이런 것들이 다 요령이거든요. 요령. 뭐 교과서에도 써있지 않고 누가 알려주지도 않고 하는 그런 요령인데, 제가 테니스를 치면서 몇 번 충격적인 말을 들은 적이 몇 번 있어요. 그러니까 지미 아리아스가 자기도 맞으면서 테니스를 쳤다고 그런 거 말고, 이제 제 자신에 대한 거 이제 누가 저를 평가를 해줄 때 되게 충격이 컸던 적이 있었는데, 한 두 번, 크게는 두 번이 있었는데, 항상 공을 어느 정도는 쳤으니까 공 잘 친다는 말을 들었지만, 사실 저는 안 좋은 말을 들었을 때 그걸 안 좋게 듣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이제 생각을 해서 이제 어떻게 하면 그게 나아질까라는 생각을 하는데, 제가 정말 뒤통수를 막 방망이로 얻어 맞은 것처럼 이렇게 띵 했던 그런 순간들이 몇 번 있었는데, 그 중에 하나가 되게 답답했나봐요. 주위에서 보던 사람이, 야 너는 공은 진짜 잘 치는데 요령이 없어 라고 제가 들었어요. 그렇게. 그래서 제가 그게 엄청난 충격이었어요, 저한테는. 근데 그때 제가 그 말을 들었던 게, 사실은 제가 부상이 있었어가지고 감이 많이 없었어요. 사실은 감이, 이제 공 치는 감도 많이 없었고 한데, 그 큰 부상을 몇 번 당했어가지고 감이 많이 없어졌던 상태에서, 그리고 연습을 많이 못한 상태에서 이제 시합을 들어가서 공을 치는데 그런 말을 들었었어요. 그리고 또 그 후에도, 그 전인가 후인가 뭐 이제 그 시기에 비슷하게, 너는 테니스가 되게 굵직굵직한데 진짜 요령이 없다, 작전 같은 게 없는 것 같아 너는, 막 그런 소리를 이제 들을 때 제가 제 자신은 되게 충격이라고 생각해야 되나? 그냥 뭐 했어요 진짜. 근데 그때 당시에 요령이 뭐지? 도대체 무슨 말을 하는 거지? 내 나름대로 나는 감이 있고 한데, 막 그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, 이렇게 보니까 저는 제 감도 있고 했지만, 저는 가르쳐준 대로만 치려고 그랬어요. 항상 착하게, 깨끗하게. 진짜 코치들이 이렇게 해 하면은 전 그렇게 했어요. 그게 되니까 코치님들이 잘하네, 그럼 그게 치는 게 맞나 보다, 그렇게 계속 쳤어요. 근데 하라는 건 되게 잘했어요. 근데 그 사람들이 느끼기에는, 그러니까 겜돌이 형들이나 누나들이 볼 때는, 제가 이제 그때는 18살에서 20살 때인데, 이제 주니어 테니스를 벗어나는, 테니스를 이제 프로 단계로 가려면은 요령이 있어야 되고, 그 테니스는 여러 상황이 있잖아요. 그 여러 상황을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한 건데, 저는 가르쳐준 대로만 치는 거예요 자꾸. 근데 그러면서도 이겼죠. 공발이 좋고 공을 어느 정도 찼으니까요. 근데 제가 가진 것도 있고, 근데 자꾸 내 자신을 개발을 하고, 내가 그 인류 선수들을 보고 시합도 하는 걸 보고 이제 그걸 따라하려고도 하고, 그 구질을 따라하고 폼을 따라하고, 그걸 왜 하는지 좀 이해를 하고, 막 그런 것들이 더 필요했었는데, 저는 이제 코치님들이 얘기하는 것만 하니까 제 자신이 스스로 더 발전이 없는 거죠. 딱 거기까지만이죠. 거기까지만. 내 스스로 더 해야 되는데. 그러니까 제가 지금 알려드리는 꿀팁들이나 그런 요령들은 진짜 제가 생각을 많이 해서 누가 가르쳐준 것들이 아니에요. 정말 진짜 제가 보고 느끼고 해보고 가르쳐보고 다 해보고, 이제 그 요령을 이제 제가 칠 줄 알면 이제 가르쳐보기도 해야 되니까, 그걸 해서
가르쳐 보기도 하고, 그게 애들이 잘 되면 애들이 막 스스로 놀래고 막 그러면서 막 시합 나가서 그거 썼는데 너무 잘 됐다고 하고 막 그러면서 이제 이게 이런 게 요령이구나 라는 생각을 이제 또 했죠. 저만의 요령이 그 샷 같은 거 상황별의 요령이 이제 생긴 거죠. 근데 이제 그러면서 또 생긴 게 이제 이거는 나중에 알게 된 건데, 제가 예전에 선수 때는 물론 지미 아리아스가 정말 크게 작전을 어떻게 쓰는지, 상대방 선수를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가르쳐 줬었지만, 제 스스로는 그게 되게 부족하다고 느꼈어요. 저 스스로. 저는 테크닉적인 거로는 되게 잘 볼 줄 알고 잘 느끼고 잘 할 줄 어렸을 때서부터 그거는 저는 어렵진 않았거든요. 테크닉을 느끼고 이제 그걸 보고 가르쳐주고, 어렸을 때도 가르쳐줄 수 있었어요. 사실은 그 느낌을 알기 때문에. 근데 그거를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그 요령보다 더 중요한 게 이제 작전이 있어야 되는데, 작전이 받쳐주는 게 이제 작전을 받쳐주는 게 그 요령들과 테크닉인데, 그 테크닉은 어느 정도 돼 있고 그 더 많은 요령을 알게 됐을 때 이게 작전이 되게 중요하구나 라고 되게 느꼈어요. 그러면서 이제 제 학생들이, 그리고 제가 제 스스로 나름대로 시합 때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떻게 공략을 하고 어떤 상황에서는 이 상대방은 어떻게 내가 공략을 하고 그런 거를 다 분석을 해봤어요. 제 스스로. 그러니까 제 스스로뿐만 아니라 다른 선수들도 그걸 이제 어느 정도 제가 그 다른 선수들도 하고 있어야지 제가 맞는 거니까 그걸 잘 맞춰보고 연구를 하고 내 스스로 분석을 해보고 하는데, 그러다 보니까 패턴이 나오니까 이제 상대방을 읽을 줄 알게 되고, 이제 작전을 세워줄 수 있는 거죠. 내 선수들한테 그 어느 정도 어떻게 작전 같은 게 생기고 패턴 같은 게 생기는 건지 이제 그 프로 선수들하고 대화를 해줘서 그 선수들이 그냥 감으로 아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이제 느끼게 해주고요.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 약점을 자꾸 보완을 한 거죠. 예전에는 요령 막 진짜 장난치는 요령 같은 게 너무 없었다면은 그거를 하려고 많이 터득을 하려고 도대체 뭔가 나는 왜 계속 가르쳐주는 대로만 했었었지? 라는 생각을 하면서 코치들하고 이제 멀어진다기보다 코치가 제가 없었던 시기가 있었어요. 근데 그러면서 또 늘었어요. 나 혼자 스스로 내가 터득하는 샷들이 되게 많아졌을 거예요. 그렇게 하면서 항상 코치가 있는 게 좋은 것만은 아니에요. 그 틀에서 벗어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, 특히 착한 선수들은 마인드 자체가 말을 잘 듣고 그런 선수들은 꼭 코치가 있는 것 자체가 좋은 게 아니에요. 그래서 그 선수가 되게 필터가 되게 중요한데, 어쨌든 그거를 제 스스로 나름대로 제 약점이 뭔지 알고 분석하고 이제 정말 그렇게 되면서, 또 제가 한국에 있을 때 저희 한국 팀 감독님이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있어요. 제가 그분한테 그때 당시에도 제가 되게 떳떳하게 제가 최고의 코치가 될 거라고 되겠습니다 하고, 그리고 저 선수 때 너무 믿어주시고 제가 부상이 많았어가지고 잘 못 뛰었는데 너무 믿어주신 게 감사합니다 하면 말씀을 드리면서, 제가 선수는 그렇게 좀 힘들었지만 최고의 코치가 되겠습니다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,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저한테 해주신 말씀이 첫 번째로는 역학을 제대로 알고 해라. 저는 그거에 대해서 자신이 있었기 때문에 네 알겠습니다 하고서는, 두 번째로는 손자병법을 읽어라 였어요. 사실 그때 이제 저는 손자병법을 접했어요. 그 다음날 바로 제가 손자병법을 한국에서 있을 때 교보문고에 가가지고 바로 1시간 동안 걸어서 혼자 헤매다가 한국에서 길을 잘 모르니까 막 혼자 헤매다가 어떻게 들어가가지고 이제 교보문고에 가서 그 책을 구입해서 이제 읽기 시작했는데, 진짜 너무 소름 끼치는 말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. 제 테니스적으로 분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았기 때문에 그거를 알려주셔서 너무 감사했죠, 사실. 그래서 손자병법 테니스, 제 Art of War, Art of Tennis 책이 나오게 된 게 그 책을 읽으면서 제가 너무 느낀 게 많았던 거예요, 사실. 그게 이제 제
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할아버지가 이제 그 삼국지랑 초안지를 그리시고 하셨지만 그래서 이제 그 중국 그 전쟁과 역사에 대해서 좀 알고 있었지만 진짜 그런 바탕과 내용과 그런 어느 정도 감은 알고 있었지만 손자병법을 읽으면서 진짜 그 테니스적으로 작전이나 그리고 내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거,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뭔지 감추면서 해야 될 때도 있고, 그리고 내가 제일 잘하는 걸로 상대방을 파괴해야 될 때도 있고, 뭐 그런 거를 하면서 너무 많이 배웠어요. 그리고 그 장군들이나 그 참모들이 그 머리가 이렇게 굳어 있는 게 아니라 약간의 그 군대 느낌이 뭐냐면은 딱 정직하게 이렇게 무슨 형태가 있는 게 아니라 물처럼 어느 형태로든지 변화를 하면서 상대방에 대한 대처를 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이 또 손자병법에 써 있는데, 그런 것들도 너무 테니스하고 너무 비슷하고 너무 상황이 많고 그러니까요. 답이 정해져 있진 않아요. 정말 프리해야 돼요. 정말 기준은 잘 잡혀 있으면서도, 단단하게 잡혀 있으면서도, 머리 자체는 이제 프리 플로잉하게 물처럼 흘러가야 되고, 단단해져야 될 때도 있고, 안개처럼 뿌여져야 될 때도 있고, 안 보여야 될 때도 있고, 막 뭐 그냥 너무 상황이 많은 거죠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알게 되면서 계속 공부를 한 거죠.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하고, 이제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면은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변을 해줄까라는 생각이 왜 답이 여기서 막힐까라는 생각이 이제 많았었기 때문에 아직도 멀었구나 이제 했던 거죠. 근데 어느 정도 지금은 제가 뭐 어떤 거를 여쭤봐 주실 때 되게 알고 있던 거를 알려드리니까, 그리고 공부했던 거, 연구했던 거를 알려드리니까 어느 정도는 그 느낌 자체를 바로바로 알려드릴 수 있죠. 그리고 또 영상을 찍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이렇게 소통을 하면서 제가 모르는 것도 또 배우게 되고요. 그러면서 그 배운 거에 대한 제 나름대로 분석을 하고 해석을 하고 또 연구를 하면은 또 다른 그 느낌이 있는 이제 또 다른 테니스의 해석이 있고, 그 테니스를 어떻게 또 그런 새로운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갈까를 이제 또 생각을 저는 하기 때문에 그런 걸 이제 되게 감사하게 느끼죠. 안 좋아요 누르시는 거 자체도 제가 좋다고 했던 게 그거예요. 그거는 안 좋아요 누르신다고 해도 제가 그러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하시면 아직도 제가 아직 뭐라고 진짜 아직 근처도 못 왔구나 생각을 하지만, 그래도 안 좋아요 누르시는 분들이 많이 없기 때문에, 그리고 저한테 얘기를 해주실 때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하고 잘 설명을 해주시고 하시면 저도 이해를 하고, 내가 틀렸다는 걸 인정하고 어느 정도 이제 그걸 맞춰가려고 하는 거죠. 네. 무슨 얘기를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얘기를 한 것 같아요.